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발족하기로 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미, 영, 호주 3개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오커스는 AUKUS인데요. 이 세 국가의 영문 이름을 딴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영국, 호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든든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죠. 이들 모두 파이브 아이스 회원국이고요.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 세 개의 나라가 뭐 또 다른 군사동맹체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들 세 개 나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이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제 능력 등 이 안보와 국방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사실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커스 결성은 역사적 조치라 그러면서 21세기와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에 투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아세안과 쿼드 그리고 인도태평양 유럽 및 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날 세 개 나라의 정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외신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 목적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목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AP통신도 미중 관계의 틈새를 더 키울 수 있는 조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해서 오커스를 결성한 이유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동맹 규합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발족된 미국, 영국, 호주 세 개 나라의 오커스 결성에서 유독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최고의 기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58년 동맹 중의 동맹인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 핵 잠수함 기밀을 어느 나라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그 기술을 호주에 주기로 한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로 추진력을 얻어서 사실상 제한 없이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어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솔직히 말해 이건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온오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앞으로 호주 외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을 설명을 하면서 핵 연료를 공급받고 싶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만 미국은 단호하게 거부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 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 확산 방지에 유배될 수도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3국 정상들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모리슨 호주 총리도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에 호주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면서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대중국 포위 전선에 호주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핵 잠수함을 인도 태평양까지 보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대중국 포위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호주 입장에서도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니까 중국의 강력한 국방력이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15일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과 동맹들의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 오커스의 합의로 진행되는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가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을 완료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그런 군사 행동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죠. 특히 대중국 견제에 트럼프 정부 때 같이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과 손을 잡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의사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 발족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은 다시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을 통해서 10일 이루어진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는 지금부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 9월 12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1031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도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제기한 위협과 기회를 향해서 미국 외교 정책을 전환하려는 와중에 이루어진 통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중국 견제전선에 미국과 대양주의 호주 그리고 유럽의 영국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오커스를 발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 분야의 중국 견제망을 유럽으로까지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도 이날 영국은 아시아하고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것도 보여줘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적으로 홍콩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과 접촉을 해왔던 영국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익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국의 자부심이라고 일컫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보낸 것이고요.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구축함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영국 매체 가디언은 미국 대통령은 영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을지라도 더 많은 존재감을 원한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악관 관계자는 핵 잠수함 계획이 글로벌 영국을 위한 계약금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을 강화를 하면서 이 영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동맹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도 유럽이었고요. 동맹의 복원 그리고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삼았었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발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위상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민주주의 연대가 주도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 경제 체제를 재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영국 역시 미국의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 포스트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전 세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은 이미 지난 6월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CPTPP라고 그러는데 이 CPTPP에 가입을 이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도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오커스 8쪽을 계기로 해가지고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영국의 방위 산업체인 BAE 시스템스,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참여할 것 같다라고 가디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 8쪽이 갖는 의미가 큰데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파트너들과의 유대 관계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같은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거론한 거죠. 또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더 강력한 관여,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하고 이런 새로운 형식의 이런 대중 견제 동맹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커스 8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들하고 또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대중국 견제 전선을 구체화하고 더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역할도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양주의 호주,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들과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8쪽을 바라보는 중국은 즉각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뭐 뾰족한 대응 수단도 없다는 것이 중국을 더욱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오리아나 스카이라 마스트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오커스의 출범은 중국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희 대변인은 이날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15일 인터넷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내주체 예정된 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들 의제를 포함해가지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뉴욕에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2일에는 백신 정상회의, 또 24일에는 쿼드 정상회의, 이런 숨가쁜 외교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 전선을 향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또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